깊어가는 가을, 볼륨을 높여볼까요? 동원인들의 스피커 IT 라디오. 네. 선생님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요. 매달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벌써 언제 한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잘 지냈나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도 가장 큰 일은 역시 지난 10월 24일에 있었던 동원 GPT 경진대회였죠. 총 상금 무려 4,500만 원, 1등 상금 1,000만 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또 하나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죠. 동원그룹의 계열사의 대표님들이 새롭게 선임되셨는데요. 특히 이번 인사에서 동원그룹 최초 여성 CEO가 탄생하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희가 그룹 게시판에 공지 뜨자마자 바로 섭외 요청을 드렸죠. CEO 초대석으로 진행된 오늘의 하이디 라디오. 저희가 모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원 CNS 대표 이영란입니다. 우선 축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원 CNS 대표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하이디 라디오에 출연을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로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 책임감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입사 당시 그러니까 92년도 환영식에서 동원 최초로 여성 CEO가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방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 이 말을 평소 가슴 한켠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선임 소식을 듣고 이 말이 정말 맞네 싶었습니다. 우선 그 멋진 문장인데 너 책에서 보신 건가요? 저도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대표님 선임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원그룹의 최초 여성 대표라는 타이틀이 좀 많이 무거우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는 있지만 최초라는 타이틀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도전이라 생각하고 기회로 삼아서 더 나은 변화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그 말로만 했던 럭키비키 정신이 아닌가. 오히려 좋아. 부담감 오히려 좋아. 오늘 저도 이제 촬영 오기 전에 대표님 양력을 좀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보면은 무려 1992년에 동원그룹 입사하시고 벌써 만으로 32년째 근속을 계속하고 계세요. 대표님 앞에서 저는 뭐 대본은 병아리인데 거의 알 수준 아닌가. 저는 아직 그치? 알을 이제 막 남았죠. 급을 내고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영진님은 그때 태어나셨나요? 네, 보기보다 97년생이어가지고 홍보실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옛날 자료를 많이 봤었거든요. 10년 전쯤 이제 신입교육, 신입사원 입문교육 사진을 보면은 다 정장을 입고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본부장님 한 분은 구두라던가 이런 게 깨끗하지 않으면 불러가지고 세워놓고 뭐 1시간 정도 깨는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 그분은 지금 없죠 이제. 계속 에피소드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이런 건 언제셨나요?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때였죠. 그 당시 저는 명예회장인 비서였는데 주 6일째 근무하던 시절인데가 자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아이도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경북 영덕이 시댁인데 거기에 아이를 맡겨놓고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만나러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돌전에는 뭐 엄마를 알아보지 못해서 사실 떼어놓고 오는 길이 그나마 수월했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울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도 같이 뒤돌아서 울면서 돌아왔었죠. 저도 워킹맘으로서 좀 공감이 돼요, 대표님. 주변 선배분들이 우는 거는 잠깐이고 나중에는 엄마 회사 언제 가? 막 이런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보니까 현관에다가 구두를 갖다 놓고 빨리 신고 나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절이 뭐 훌쩍 지나고 지금은 아이도 잘 자라주었고 저를 참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대표라니. 와, 상상만 해도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진짜. 엄마 사랑해? 대표님께서는 유통영업이랑 한촉교육 등을 총괄하시는 현장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영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아이고 뭐 삐약이 정도네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한 경험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장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덕목일까요? 그래서 영업은 정말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업 현장에서 느끼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공감과 소통이었습니다. 영업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활동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동원 임직원분들이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직접 읽어서 소개해드릴게요. 3사업부장님으로 재직 중이실 때 모든 직원들의 생일을 직접 연락해서 챙겨주시고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잊지 않고 매장까지 직접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주셨습니다. 현장 영업사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직접 매장까지 방문해서 도와주신 적은 처음이라서 너무 감사했고 또 기억에 남습니다. 동원의 어머니인 이영란 대표님을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머, 영업 중대장 우경훈 주임 메시지네요. 기념일을 기억해주면 내가 뭔가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누군가가 챙겨주는 사람이 그쵸. 있다는 게 그렇죠. 메시지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경훈 주임님을 영업 네. 중대장이라고 중대장.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영업본부에서 본인이 그 다이렉트에 영업 중대장으로 메시지를 키 메시지를 해놨습니다. 대표님도 다이렉트에 뭐 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소통 박사였는데 뭔가 닥터 커뮤니케이션.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럼 소통 박사님께 도착한 다음 메시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 판매 중점 기간이었고요. 대표님과 같이 택배 포장을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모습을 보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능제강의 표본 이영란 대표님의 앞날을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메시지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입 하잖아요. 전에는 명절 시즌이면 본사에서 현장 지원을 나가곤 했었어요. SC 사원들이 한 세트라도 더 판매하려고 옆 브랜드와 경쟁하고 궂은 날씨에도 뭐 창고 정리, 배송 지원 업무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의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연고 판매도 아마 열심히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권승희 과장 건강 조심하고 내년 설에는 내가 없더라도 화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십시오. 메시지를 보면 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렇게 따뜻하게 팀원들을 다독여주시는 포용적인 리더십인 것 같아요. 포용적인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직원들이 자신의 강점과 의견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갈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하시려고 네, 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리더가 되는 한참 멀었지만 나중에 되면 저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화인데요. 이렇게 잠깐 인터뷰 진행하는 동안에도 좀 히터인지 보일러인지 좀 굉장히 맞아요. 훈훈해지고 훈훈해졌어요. 따뜻해지는데 이렇게 저희가 감동적인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또 맞아요. 대표님만의 식견을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하이리 상담소를 준비해봤습니다. 직원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 관련된 많은 고민을 좀 적어주셨는데요. 대표님만의 그런 포용적이고 따뜻한 해결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세대 차이로 인해 후배들과 소통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나름 선배로서 업무를 알려주는데 후배가 괜찮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답변을 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두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배로서 업무를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부분을 후배가 도와주길 바라는 건지 파악을 해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티칭 말고 코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유형의 후배에게는 뭐 정답을 말해주는 티칭 말고 후배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줘. 뭐 정도로 여지를 두는 것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요새 또 신입사원 상반기 공채도 끝났고 이제 하반기 공채도 진행하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후배 직원을 이제 접하고 계실 텐데 맞아요.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도움이 같은 될 조언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익명을 원하셨습니다. 현재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아이 출산 이틀 전까지 근무하고 또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바로 복귀했었습니다. 현재 아이가 너무 예쁜데 더 예뻤을 영아 시절에 회사 일이 바빠 소홀히 하며 추억을 많이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일과 가정을 지키시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는지 현재의 워킹맘들이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해도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뭐 불안과 걱정은 사실 아이가 자라나면서 확신과 보람으로 또 뿌듯함이 느껴질 때가 반드시 올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극단적으로 한쪽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제3의 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과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워킹맘 분들이 죄책감 내신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 위로가 되는 상담이었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후배 직원분들께 선배로서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그룹 내 각 분야에서 여성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하자마자 첫 여성 CEO가 되겠다라고 외치신 포부를 이뤄내신 것처럼 저도 아직 병아리 수준이지만 제 지금의 포부를 언젠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하이디 라디오 CEO 초대석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동원인들의 스피커 하이디 라디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김장은 이제 끝! 동원과 함께 즐거운 김장 여행을 떠나세요. 29년간 김치를 담가온 양반 김치의 철학과 노하우를 담아 믿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품질을 관리하는 김천 공장에서 가족을 위한 깨끗한 김치를 직접 담그세요. 도움과 함께 떠나는 김장 투어